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나의 관측과 후퇴 속도는 이제 허블 아저씨 얘기하는 거겠죠. 외부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은하가 외부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에 관한 공식을 뭐 하나 또 잘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부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파장의 변화량을, 그 편의량이죠, 편의량. 관측 파장에서 원래의 흡수선, 즉 기준 파장을 뺀 거죠. 그 변화량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 후퇴 속도 V는 C 광속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고 나왔어요. 기준량분의 편의량, 자, 이렇게 해서 후퇴 속도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색 편의가 발생했다고 칠게요. 적색 편의. 자, 그러면은 관측되는 파장이 기준 파장보다 크죠. 파장 값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후퇴 속도 V가 플러스 값이 나와요. 양수 값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V 값이 플러스면은. 그 다음에 청색 편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외계 그 행성에서 그 행성의 중심별이 공전하면서 발생하는데, 이 청색 편의 같은 경우는 이 파장이 기준 파장보다 짧아지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V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후퇴 속도, 이 속도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오면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구하는 기본식은 이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편의량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적색 편의량이 크면은 그만큼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게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이네요. 허블의 법칙은 이제 후퇴 속도하고 거리와의 관계입니다. 후퇴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진다.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걸 이제 밝혀냈죠. 이걸 공식으로 이제 찾아낸 거고요.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가지고요, 찍어 놓고 트렌드를 갖다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실험식, 측정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식들인데요. 후퇴 속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합니다. 자, 허블 상수의 정의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 거겠죠.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합니다. 허블 상수를 의미하고요. 자, 이 허블 상수 값은 조금씩 변했다. 관측도에 따라 달라졌다. 어떤 장비 자체가 좀 더 정확해졌겠죠. 시대가 지나면서. 자, 허블 상수 최근의 값은 요 정도 된답니다. 1메가파섹당 68km/s 정도로 멀어지고 있답니다. 자, 허블 법칙의 의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랍니다. 이게. 자, 이 허블의 법칙이 빅뱅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왔네요. 자, 그래서 허블 얘기 잠깐 나왔고, 다음 페이지는 거리와 후퇴 속도. 여기 거리가 멀수록,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편의량이 더 커졌죠. 편의량 커진 걸로 후퇴 속도 계산해 본 겁니다. 공식에 집어넣어서. 자,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주가 지금 측정해 보니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우주는 팽창을 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답니다. 은하 멀어지고 있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답니다. 현재. 자,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답니다.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중심은 현재 없다, 따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축소시키면 과거의 우주는 한 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한 점에서 이제 확장이 됐다. 즉 현재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뭐 풍선에 점 찍어 놓고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요. 우주가 팽창이 됐을 때라고 한 모형이죠. 그럼 이제 A, B와 AC의 관계를 보시면 AC가 거리가 더 멀죠. 거리가 먼 별끼리의 후퇴 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에요. 풍선을 조금 불었을 때 5cm, 많이 불었을 때 10cm로 이 벌어진 간격을 보시면은 제일 커요. 동일한 시간에 간격이 제일 크니까 후퇴 속도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와 크기,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 후퇴 속도가 h 곱하기 r이었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시간 t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시간 t는 h분의 1이 나옵니다.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하면 우주의 나이를, 계략적인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측정된 게 약 138억 광년 정도 됐답니다. 137억 년, 137억 년 정도 된 거고요. 우주의 크기는 요 우주의 나이에다가요, 빛의 속도 곱한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니까요. 자, 거리는 h분의 c라고 지금 나왔네요. 그죠? h분의 1이 t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거란 뜻이에요. 따라서 138억 광년, 광자 들어가면 됩니다. 광자. 우주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이렇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살짝 풀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 가모프 아저씨가 빅뱅 우주론을 주창하게 됐습니다. 허블이 나오기 전에는, 허블이 이걸 관측하기 전에는 우주는 동쪽이냐 정쪽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죠? 우주는 안 커집니다, 커집니다, 안 커집니다, 커집니다, 이렇게 싸우다가요, 허블 아저씨 관측으로 요게 이기게 됐죠. 요게 다시 두 개로 나뉜 겁니다. 동쪽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으로 또 분화가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빅뱅 우주론의 경우에는요, 우주가 이제 커져요. 팽창을 하는데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가 감소합니다. 밀도 감소하고 우주의 온도도 감소합니다 라고 나온 거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커져요. 이것도 똑같이 커지는데 커진 만큼 질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뭐가 자꾸 생겨요. 별들이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질량이 늘어나니까 전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우주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우주론입니다. 자, 물론 두 개 중에 현재는 이 빅뱅 우주론이 대세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빅뱅의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됐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관측이 된 게 있더라. 대표적인 게 우주 배경 복사다 이거지. 우주 배경 복사. 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자가 만들어지죠. 우주 온도도 이렇게 3000켈빈으로 떨어지고요.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사방으로 빛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우주는 투명한 우주가 됐죠. 지금처럼.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계속 파장이 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파장대가 전파 영역대에 있습니다. 자, 이 전파 영역대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다는 거죠. 가모 아저씨가 일단 예측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온도가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K 됐을 때 물질로부터 빛들이 빠져나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점 식어서 수 K 정도의 온도가 되었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네, 현재 우주 온도가 약 3K 정도 돼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요거를 기상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기상 관측하다가, 자, 그래서 약 2.7K, 약 3K 정도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파와 파장이 일치되는 전파 영역의 파장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결론, 이게 빅뱅에서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 측정이 됐구나. 그래서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균일합니다.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측정이 되는데 미세한 불균형점이 있다. 완벽하게 균열은 아니다. 미세한 불균형이 있어야 뭐가 되니까 별들이 만들어지니까 물질이 모이고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역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증거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예요. 빅뱅에서 예측하기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최초에는 1대1이었다가 약 3분이 지나면서 이렇게 7대1로 바뀌죠. 우주 온도가 떨어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잘 건너오질 못하나봐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이게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1대1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주의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우주 온도가 떨어져요. 우주 온도 떨어지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넘어가고 중성자에서 양성자 왔다 갔다 하는데 온도를 갖다가 중성자가 미세하게 질량이 많습니다. 질량이 커요. 아주 미세하게. 자,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서 중성자로 바뀌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 이렇게 방출하는 형태가 될 텐데 우주 온도가 떨어지면서 흡수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성자 쪽으로 못 오는 거죠. 아이고, 줄을 잘못 쳤네요, 제가. 그러니까 중성자 쪽으로 못 가는 거죠. 중성자 쪽으로 못 가고 양성자 쪽으로 넘어오는 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7대1이 됩니다. 7대1. 자, 7대1의 비율로 퍼져 있는 놈들입니다. 여기 7대1, 밑에도 7대1,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 놈들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헬륨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헬륨 1개 만들어졌고요. 여기 있는 양성자가 수소잖아요. 수소 원자핵은 12개, 헬륨 원자핵은 1개, 즉 개수비는 12대1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핵자,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를 보면은 여기는 12개, 여기는 4개죠. 4개 그 안에. 헬륨 1개 안에 4개 들어있죠. 따라서 질량비는 3대1이 됩니다. 3대1. 12대4는 곧 3대1이죠. 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거를 관측을 했다. 측정이 됐다.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질량비가 3대1임을 알아냈습니다. 스펙트럼 선폭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아냈답니다. 따라서 현재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빅뱅의 한계는 뭐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엄청나게 먼 거리죠.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데 이쪽의 정보와 이쪽의 정보가 왜 똑같냐.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서 각자 독립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흘러갔는데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똑같아 라는 게 이게 우주 지평선 문제예요. 왜 꼭 그래야 돼? 왜 꼭 그래야 돼? 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이 됩니다. 우주 지평선, 우주 맨 끝에 양쪽 끝 지역은 너무 멀어요. 정보 교환이 어려운데 왜 비슷해요?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나요? 왜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왜 평평합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 우주가 왜 평평합니까? 현재 우주가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뭐 꾸불꾸불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주가 곡선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평평하게 관측이 됩니까?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왜 평평하니? 라는 얘기. 왜 그러니? 글쎄요, 요즘 뭐 글쎄요.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N극 S극 이게 항상 자석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쌍극자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혼자만 있는 걸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자기 홀극. 빅뱅에 따르면은 초기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방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이제 자기 홀극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이런 거는 발견이 되지 않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 홀극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론의 빅뱅의 뭐 한계점인가 봐요.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인가 봅니다. 자, 저런 것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급팽창 이론도 등장을 했고요. 가속팽창 우주, 요거는 현재 측정해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고. 자, 빅뱅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 인플레이션 이론인가 봅니다. 빅뱅 초기에 요 짧은 시간 사이에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해요. 빛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주는 물질이 아니고 공간이죠. 공간은 빠르게 팽창이 가능하대요.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론으로 구스가 뭐 제안을 했다는데요. 우주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고라고 돼 있죠. 우주가 그 뭐죠?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빅뱅에서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한다면 이렇게 있던 한 점에 있던 놈이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특정한 시기에 요게 이제 요 크기가 우주 지평선 크기예요. 광속으로 지금 팽창했으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 시기에.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커지지 않고요. 여전히 뭐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조금 요 한 점보다는 조금 큰 상태. 요렇게 있었다는 거죠, 요게. 우주가.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엄청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모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보교환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던 우주가 갑자기 여기가 우주 지평선이라고 이제 지평선이 좀 커졌죠? 커진 상태인데 여기 한 점에 있던 여기 조금 팽창하고 있던 우주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팽창해 버린 거죠. 이렇게 팽창이 된 거래요. 이렇게 팽창이 된 거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거의 이렇게 아주 조금씩 팽창하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식으로 가속 팽창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이고 어디갔어? 뭐야? 글씨 어떻게 쓰냐? 또 왜 이래? 네, 최근에 와서 요 가속 팽창 끝부분이 가속 팽창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왜 안 서져? 자, 어찌됐건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팽창하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급팽창을 해요. 그 정보교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급팽창을 해도 균일한 상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됐다. 같은 상태가 되고 그게 쭉 이렇게 아주 조금씩 이제 우주가 팽창하거든요. 그 뒤에는.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급팽창 이론은 우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 빅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 이 뒤에 뭐 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주는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대요. 예, 가속 팽창하고 있대요.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어디 보자. 일정한 질량에서 거의 1A형 굉장히 밝은 뭐 초신성인가 본데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하므로 절대 등급이 거의 뭐 일정해서 겉보기 등급을 잘 관측을 하면 거리가 측정이 된다는데요.
관측을 해본 결과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면 멀리 있는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감속 팽창을 하면.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가정했을 때보다 밝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어둡게 보인다. 즉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관측 결과, 겉보기 등부의 관측 결과가 가속 팽창 우주의 예상치하고 들어맞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만들어진 최종적인, 앞으로 또 필요하면 수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인 우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렇습니다. 급팽창 구간,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가속 팽창 구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빅뱅에 대한 문제점 3가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간단히 한번 보세요. 우주 지평선 문제, 왜 균일하게 관측이 되고 굉장히 광속으로 팽창해서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A, B 두 지점은 서로 만날 수, 정보 교환이 안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균일합니까? 그랬더니만 초기엔 거의 붙어 있었어. 그래서 충분히 에너지 교환 다 되고 상호작용 충분히 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커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측 결과 우주가 거의 이렇게 평평한 상태거든요. 빅뱅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공 모양이 아니고, 예, 여기 한 점에서 터져서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 지금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곡률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평평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해서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즉 실제 우주가 이렇게 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역, 관측 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주가 이렇게 막 크게, 공처럼 크게 곡률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게 여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올국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너무 넓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보죠. 빅뱅 초기에 많은 자기올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발견이 안 되죠. 빅뱅이 맞다면 이렇게 될 텐데, 우주가 팽창을 해서, 너무 빨리 팽창을 해서 대부분의 자기올국은 우리 관측한 영역을 넘어가 버렸어요. 지평선 너머로 터졌어요.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합리화를 잘 시켰죠. 아셨죠? 예. 뭘로? 급팽창 이론으로 3가지를 잘 합리화 시켜버리네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문제 쭉 풀어서, 실력 업까지죠. 329쪽까지 풀고 또 필요하면 출연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